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픽 54번 쓰기 유형 1의 명사의 조건 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책은 2019년 이것이 토픽이다. 또 다른 말로는 이것이 탑픽이다 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시대고시 기획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핀터레스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54번 문제 분석을 타이핑 쳤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4번의 1번 유형은 주제와 관련된 두세 개의 과제를 제시합니다. 유형 1은 명사의 조건, 유형 2는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쓰는 것이고 유형 3은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형 4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쓰는 것입니다. 이 교재에서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분석을 했는데요. 책은 시험에 나왔던 주제입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두세요. 그랬어요. 자, 최근에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7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여유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둘째, 동기가 일에 미치는 영향. 셋째,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 넷째, 역사 교육의 필요성. 다섯째, 칭찬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여섯 번째,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방법. 일곱 번째, 조기 교육의 장점과 문제점입니다. 자, 최근 문제들을 통해서 또 다음에 나올 문제들을 준비할 수 있지요. 그리고 답안 작성법은 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 문단으로 나누어진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채점 기준 및 준비는 주어진 과제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처음, 가운데, 끝을 단락별로 나누어 써야 합니다. 글을 쓰기 전 먼저 쓸 내용을 간단히 개요로 정리하면 써야 하는 과제를 빠뜨리지 않고 체계적인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하여 미리 자신의 의견을 글로 정리해 둡니다. 하나의 글 안에서 자신의 처음 입장이 바뀌지 않도록 결론까지 가도록 합니다. 또한 실제 시험에서 600에서 700자의 글을 25분에서 30분 동안 쓸 수 있도록 날마다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형 1 문제를 분석하겠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명사의 의미, 즉 명사의 뜻과 명사를 위해 필요한 조건, 그 이유 등을 묻습니다. 또 명사의 조건 대신에 명사의 역할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안의 내용은 처음, 중간, 끝으로 구성하고 각 단락을 나누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다음은 답안의 각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문제에 따라 맞는 내용을 넣어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 처음, 중간, 끝이 있다고 했죠? 처음에는 무엇을 쓰나요?
처음에는 주제를 소개합니다. 명사의 경향, 명사의 중요성, 명사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씁니다. 또 처음에 활용할 수 있는 주제를 소개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문제에 따라 어울리는 방식으로 쓰도록 합니다. 중간 부분은 필요한 조건을 쓰는 것입니다. 일반적 견해에 대한 반론, 반대 생각, 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견해, 필요한 조건, 이런 것들을 쓰는 것입니다. 중간 부분은 글의 핵심 부분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그에 필요한 조건을 씁니다. 끝까지 내용이 잘 연결되도록 씁니다. 자, 이제 끝 부분입니다. 끝 부분은 태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조언하는 글을 씁니다. 또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자신의 견해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가져야 할 태도, 이런 것들이 끝에 쓸 수 있도록 합니다. 끝에는 중간에서 제시한 자신의 견해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씁니다. 끝은 사용하는 표현이 있으므로 그 표현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실제 문제입니다. 유형 1번의 문제입니다. 자,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에서 700자로 글을 쓰십시오.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자, 이것이 50점 문제 50점입니다. 자, 무엇에 대한 문제일까요? 밑에 그림이 있는데 무슨 그림이에요? 행복. 네,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 행복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을 써야 합니다.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행복한 삶, 행복한 생활, 행복한 나의 인생, 그런 거죠. 행복한 인생이 되고 싶어요. 우리 모두 다. 자, 모두가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요?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죠. 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충족되다. 자, 만족되다, 갖추어야 될 것들. 이런 조건은 무엇입니까? 충족이라는 단어도 알아야겠죠? 자,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쉽습니다. 이제 유형을 파악해요. 자, 명사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그것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서술하는 유형입니다. 아까 처음, 중간, 끝에 쓰는 내용 간략하게 메모를 먼저 합니다. 명사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쓴다. 행복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쓰는 겁니다. 중간에는 행복에 대한 나의 견해와 또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씁니다. 과제 1번, 2번에 대한 답을 씁니다. 자, 끝으로 명사와 관련해서 행복과 관련해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씁니다. 자, 중간의 것을 요약하는 것이죠. 자, 브레인스토밍을 이 교재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다시 만들었어요. 일반적인 견해, 행복한 삶, 빨간색 동그라미 가운데 주제이죠. 행복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 명예라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명예, 높은 직책, 높은 회사의 높은 자리,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 명예,
이런 것이 행복하게 할 것이다.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나의 견해는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할까? 어, 사회 주변을 보면은 불행, 불행한 재벌들도 있어요. 자녀들이 재벌의 집, 부자 집, 자녀들이 뭐 행복하지 못해서 부모님과 불화가 잘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지 못하고 싸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불행한 모습이죠. 돈이 있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다. 이것을 나의 견해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메모를 합니다. 자, 세 개의 줄기로 했네요. 이제 이렇게 메모를 했으면 이제 처음, 중간, 끝 틀을 씁니다. 한 문장으로 씁니다. 개요를 쓴다고 하죠. 개요 짜기, 개요 쓰기라고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에서 떠오른 생각들을 처음, 중간, 끝에 적절하게 배치합니다. 나의 견해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을 써야 합니다. 처음에는 주제를 소개하죠. 일반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중간, 나의 견해. 꼭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필요한 조건,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들이 필요하다. 좋은 사람들 만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 그러면 이런 행복을 갖기 위해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가 있다. 그것은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책에서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문법과 함께 처음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을 제시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하나, 둘, 셋. 처음에는 하나, 둘, 세 개로 세 개의 문장을 제시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에 일반적인 것을 쓴다고 했죠.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다. 네, 그러나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는, 또는 행복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세 번째, 흔히는 보통, 이런 뜻이에요. 흔히 다고 생각한다. 흔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비슷한 말로는 흔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여유, 돈이 많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제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1. 물론. 자,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는 말이죠.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돈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 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필수적인 의식주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입어야 할 옷, 먹어야 할 음식, 또 살아야 할 집,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는 것을 보면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력을 가진 재벌이
그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다른 말로는 부자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즉, 다시 한번 말해서 다시 정리하면, 즉, 경제적 여유가 정신적 안정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즉, 돈이 많다고 해서 정신적인 정신적 안정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즉,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제 중간에 필요한 것,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오히려, 자, 외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오히려 뭐뭐보다 이가 더 중요하다. 오히려 물질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만족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이죠. 내면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조금 어렵죠? 자, 끝에 따라서 마지막 끝부분을 쓸 때는 따라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야 되죠. 기 위해서는, 아서는 안 된다. 아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외적인 조건들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지만 너무 돈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면적인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에서 제시한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부분입니다. 이렇게 처음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일반적인 내용.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러나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다. 흔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돈을 가지고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중간 1, 2, 3 있네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 사람에게 필수적인 의식주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력을 가진 재벌이나 연예인들이 그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경제적 여유가 정신적 안정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돈과 같은 외적인 요소보다 내면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건강에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경험들은 개인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여줄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외적인 조건들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행복을 자주 발견한다면 행복한 삶은 그리 멀리 있지 않을 것이다. 네. 자, 이것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것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급 합격, 5급 합격, 6급 합격, 파이팅!